반갑습니다. 저는 TMX에서 CTO를 맡고 있는 박대연입니다. 밖에 좀 환하지가 않아서 많이 안 보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가 이제 거의 28년, 2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행사 중에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그 전까지는 퍼블릭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초청 인사만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회의인데요. 첫 번째 컨퍼런스인데 오늘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AI 시대에 왜 새로운 AI를 안 하고 새로운 TT라고 했을까? 아마 AI면 가겠는데 TT는 안 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AI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봐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AI 크리틱도 하고 근본적으로 IT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14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14년 전에 이제 저희가 잘 나가다가 워크아웃이라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6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 해에 2009년도에. 근데 워크아웃 가자마자 여기 계시는 많은 고객분들 특히 금융권, 행안부 많은 도와줘가지고 2010년 워크아웃 가자마자 600억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이렇게 워크아웃은 저의 잘못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도 엄청난 고객의 격려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국내 회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꾼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가다듬고 그대로 14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오늘 이제 가야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굉장히 생소한 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참고로 미국 외에는 하는 나라가 없는데요. 감히 도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받고 참고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드레어 DB OS 클라우드 4대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앱을 위한 소프트웨어죠. 앱을 위해서. 앱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IT를 해보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때 다시 시작할 때는 2011년에 다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요. 그래서 좀 많은 시행착오를 때 저희가 무려 이 슈퍼앱 가이아에 1조 100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1조 1000억을. 저희 같은 회사는 1조가 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원천 기술을 한 게 그렇게 중요해서 드디어 제가 보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새로운 IT를 만나게 됐다 자부하고 있고요. 아까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B2B, 내년 상반기에 B2C, 내년 하반기에 글로벌. 그래서 아마 2027년부터는 나스닥에서 저희 회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갈 것인가 해서 지난달에 아마존 다녀와서 아마존과
커다란 클라우드 협력 관계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떻게 다르길래 완전히 새로운 DT라고 할까? AI 세상을 만드는데 지금 요약은 이렇습니다. AI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학자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천재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과 저희들처럼 완전히 순수 소프트웨어를 한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AI는 엄청나게 AI들 발전이 됐는데 두 개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라는 훌륭한 AI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가면은 AI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그 IT의 문제점을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왜 이렇게 DT라는 시간이 한 30년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날로그에서 하드웨어로 갈 때, 디지털로 갈 때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끼면서 1등을 했는데 왜 소프트웨어 DT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잘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걸 잘 발표를 안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삼성은 왜 그럼 하드웨어 DT하고 소프트웨어 DT는 어떻게 다르길래 수많은 회사에서 일본은 DT에 뒤져서 저렇게 IT가 뒤져 있다. 그런데 그럼 DT라는 게 뭐냐? 아직도 DT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T의 핵심은 왜 하드웨어는 성공했는데 소프트웨어는 누구도 잘 나간다, 문제 있다 얘기를 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경은 하드웨어는 모든 게 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드웨어는 보이기 때문에 부속을 해서 부속을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부속을 하기가 워낙 역사가 길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DT가 완전히 성공을 하려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부속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부속화하는 데는 이제 당연히 컴포넌트란 말은 저희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25년 전에 이제 자바가 나오면서부터 야, 세상은 컴포넌트 베이스로 바뀌니까 DT가 앞당겨질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세상이 올릴 것처럼 했는데 자바가 나온 지 25년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부속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도생으로 가면서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의 부속화가 어떻게 다른 데는 안 됐는데 어떻게 TMX 가이아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부속화까지 다 성공을 해가지고 드디어 DT 시장이 열리면서 그게 AI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부속이라는 게 그 말은 쉽지만은 부속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술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발표 볼 텐데 지금 IT의 역사를 보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웹, 모바일, 클라우드, AI. 근데 여기서 이걸 모르는 분이 안 계실 텐데 이걸 띄운 배경은 지금 이제 웹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인터넷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웹이 나오면서 이제 구글도 생기고 네이버도 생기고 모바일에 생기면서 애플도 하고 수많은 회사 생기고 클라우드 하면서 지금 클라우드 3강 아마존, 구글, MS 이렇게 있고 AI도 접어들면서 새로운 또 몇 강들이 나오려고 오픈 AI라든지 챗GPT라든지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IT 세상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빅테크. 빅4나 빅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OSS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MS, 구글, 애플은 보면 웹하고 모바일 쪽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여러분 단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AI는 서버 사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이드를. 그래서 이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그 MS, 구글, 애플이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아마존, 구글, MS가 지금 하고 있고, AI는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AI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여기를 보면서 이 모든 파트에 문제가 있다. 지금 모바일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로 그 부분은 거의 터치를 조금밖에 안 할 텐데요. 클라우드에 문제가 위에로 많습니다. 클라우드 위에로 문제가.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을 터치하고 이게 고쳐지면은 AI는 완전히 챗GPT와 다른 AI가 될 수 있다. 그게 저희들의 결론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오픈소스가 한 50만 개 되는데요. 주로 서버 사이드 클라우드에. 그래서 오픈소스가 정말 많고요. 또 데이터도 많고 또 뭐 당연히 앱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너무 IT가 갈수록 특히 AI가 들어서면서 다른 세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기업들은 야 AI 안 가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오늘 그 기업들을 위한 AI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AI 블록체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는 블록체인 안 넣는데요. 블록체인도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AI도 다른 세상에 있고 소프트웨어는 다른 세상에 있고 왜 이렇게 다른 길로 갈까?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지면은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번째 시간에, 5번 시간에 그 블록체인이 바뀌었을 때 합치는 걸 하고 AI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 네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아마 AI의 기술적인 아마 소개를 포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까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세계 최초의 완전한 IT 통합.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IT를 하실 때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통합이라 그러니까 통합이란 말이 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통합이 지금은 그 크게 하나로 통합하면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분산 통합을 하면서 가상화된 통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건물을 지는데 100층은 지을 수 있어도 1000층 짓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더구나 10,000층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분산해서 50층짜리를 여러 개 지으면 무한대로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군데로 계속 크게 올리는 것을 스케일업 한다고 합니다. 스케일업. 스케일업은 내추럴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CPU의 맥시멈 개수는 256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추럴로다.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시대는 그렇게 CPU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20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256개가 맥시멈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로 크게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I는 다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AI는 챗GPT는 거의 자연의 법칙, 내추럴로의 마지막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챗GPT가 돌아가는 AI에는 OS도 없고 미드레도 없고 DB도 없고 앱도 없고 오로지 그 AI 모델만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100층, 지금 한 100층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바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케일업이기 때문에. 그건 내추럴로지 누구도 가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AI가 이 속도로 발전이 되면은 엄청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호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층짜리를 짓는 거하고 20층짜리 5개 짓는 거하고 가격이 그래서 비싼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타치하지 않으면 AI 발전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했으니까 오늘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AI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으로 DT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T가 바뀌었더니 회사의 AI는 자동으로 돼버렸네. 별거 우리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케일업한 AI는 제가 보기로는 몇 년 안에 금방 한계에 다른 이유, 할루시네이션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 말고도 피지컬한 차이나를 누구도 깰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방 그 한계에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AI는 엄청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AI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기 위해서 새로운 DT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DT가 안 되고서는 새로운 AI는 될 수 없다. 그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AI를 위해서 IT가 통합을 하되 그냥 수직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통합, 이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통합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상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가상화를. 그 가상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IT를 이루고 있는 게 뭘 IT를 이루고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스템이 항상 앱을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은 저희처럼 진짜 원천 기술로 미디어, DB, OS를 풀리 처음부터 개발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구글마저도.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30년 가까이, 저는 지금 IT가 50년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시스템은 어려우니까 요새는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 찬스가 오는 거고요. 시스템 쪽은 거의 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참고로 거의 한 50만 개 오픈소스가 시스템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0만 개 넘는 이런 시스템 쪽을 제대로 DT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시스템 통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시스템이 뭐고 어떤 통합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아마 발표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다른 분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AI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AI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은 좀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어지럽게. 그 데이터가 특히 기업용 데이터에는 말도 못하게 어지럽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지럽다는 말을 보통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이 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많이 낀 데이터로 AI를 하면은 갑이진 갑이지 아웃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시 선보지 않고서는 AI는 무용지물이다. AI가 알아서 얘는 새로운 룰을 찾는 게임인데요. 데이터만 주면은 데이터에 숨겨진 룰이 뭐냐? 그걸 찾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숨겨진 룰이 데이터는 제대로 맞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IT로는 전혀 데이터가 서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통합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DB 기술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오라클, 세계 최고 DB 회사를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오라클을 따라잡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고 이 아키텍처는 데이터 통합을 할 수 없다. 정말로 그 뒤로 또 8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마 오늘 발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슈퍼 TV로라는 말을 붙였는데 데이터를 지금까지 전부 다 오라클이 최고야. 오라클이 지금 20년 넘어가는데요. RAC 나온 지가 클러스터링 최고의 기술이라는 그 뒤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세계 IBM이니 MS니 구글이니 세계 최고 빅테크라는 기업들도 그 오라클을 못 따라가요. 20년 전 기술을 저는 15년 전에 다 했는데 그만큼 DB가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DB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엔진 그 핵심이 기술이 안 변하니까 그 주위에서 그냥 계속 현존하는 오픈소스 기술을 가지고 AI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재밌고 좀 그런 파트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정말 데이터 통합 없이는 근데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은 좀 아신 분들은 우리 데이터 통합돼 있는데 ETL 써보죠. TW 데이터 웨어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데이터 통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아까 노이즈가 많이 끼고 바로 AI를 쓰기에는 굉장히 현재 DW는 그냥 그 분석을 하려고 하는 용이고요. 정말 AI를 하려면은 그 데이터 통합 자체 아키텍처가 약간 바뀌어야 AI가 자동으로 되지 기업에서 AI 모델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냐고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합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면서 기업에서 AI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도 데이터를 그대로 맞춰서 AI에 할 수 없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데이터 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앱이 되려면 저희는 이제 앱++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앱을 가진 회사들은 경쟁력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앱에 AI를 장착을 해야지. 다 고객 대답을 AI가 해야지. 콜센터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사람이 하는데 다 지금 AICC라는 이름으로 AI 콘택센터 가지고 콜센터 번쳐 AI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걸 보셨을 텐데 엄청난 한계에 복잡합니다.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AI 시대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돈을 들여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적으로 AICC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앱이 AI가 장착되고, 저는 AI 플러스라고 그랬고요. 또 3D, 앞으로 3D 시대는 틀림없이 옵니다. 오늘 굉장한 데모가 있을 텐데요. 3D가 앱에 장착이 돼버리면은 앱의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 3D 기술에 엄청난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앱 플러스 데이터에 통합된 앱에다가 AI와 3D를 더하면은 앱 플러스가 된다. 그런 게 저희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3D도 조금 있다가 다섯째 그 시간에 아마 보여드릴 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인 시스템 영역인데요. OS 클라우드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시스템 통합이 어려울까 하는 것들은 빅테크들은 자기 안에도 잘 먹고 살잖아요. 1등이니까. 근데 오픈소스는 너무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전체를 내가 어떻게 통합을 해? 그래서 시스템 통합? 말이 돼? 뭐 구글마저도 전혀 근처에 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워낙 시스템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벽한 시스템 통합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다음 시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통합은 AI에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B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오라클도 있고 티베로도 있고 뭐 오픈소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은 DB를 여러분들이 앱을 위해서 DB를 쓰고 있습니다. 앱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분석용으로 쓰는 걸 올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분석용 올랩을 넘어서서 AI로 쓸 수 있어야만 됩니다. AI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DB가 몇 개가 많을 텐데 큰 은행 같은 거 막 500개 DB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DB 마스터로 통합을 하고 다시 가상화된 통합을 저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AI에서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또는 앞으로 앱은 반드시 노코드 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필요한 건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저희 출발은 왜 오피스는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앱은 내가 왜 못 만들어? 그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시티즌 앱이라는 것은 아무나 앱을 필요한 사람 만들 수 있는 앱. 그러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가상화된 통합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 있어. 선언만 해버리면 갖다가 앱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제 노코드 앱을 얘기하는 건데요. 노코드 앱은 우리는 노코드만 가지고도 지금은 앱은 다 개발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노코드를 한다면 꿈의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MS 앱, 파워앱, 아마존의 허니코드, 그 다음에 뭐 SAP의 앱가이버, 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맨딕스, 지멘스의 맨딕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출시를 했지만은
아무도 성공을 못해요. 아무도. 메이저 회사들도. 그리고 슬그머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근본을 타치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나 그 위에 또 다른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파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셜리 되면은 누군가가 또 개발자가 필요하면은 그건 노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노코드, 어떤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노코드 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금융권 콩화뱅크 한 1000만 라인 되는데요. 1000만 라인을 완전히 100% 노코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뿐이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모든 금융기관 솔루션을 저희들이 노코드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곧 데모를 해드릴 텐데요. 그거 보면은 세상이 앱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AI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통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의 통합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슈퍼앱 그러니까 카카오 슈퍼앱도 있고 네이버 슈퍼앱 있던데 그거 뭐가 달라? 그걸 그냥 저희들이 슈퍼앱은 제가 제일 처음 썼는데 다른 데서 그냥 앱 통합인가 보다 해가지고 슈퍼앱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슈퍼앱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보시는 하나의 화면에서 커머스도 하고 검색도 하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개 할 수 있는 것을 슈퍼앱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앱이 왜 앱이 통합돼야 되냐면은 각각의 앱으로 화면상으로만 앱이 통합된 것처럼 보이면은 각각 앱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DB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I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앱의 미래는 그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AI하고 협업을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앱이 아키텍처가 AI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앱이 AI하고 협업할지를 모르잖아요. AI하고 협업하지 않는 앱은 앱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앱의 통합이 이렇게 네이버의 그런 앱 통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UX, 화면이나 서버 사이드나 굉장히 큰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의 통합 시대를 열어야 협업이라든지 많은 AI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이제 AI 통합. 요새 AI 얘기 안 하면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챗GPT는 통합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멀티모달도 되고 지금 텍스트뿐이 아니라 비전, 자연어하고 비전하고 통합되고 그런 것을 AI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저희가 왜 가이아, 생성형 AI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다 가이드예요, 가이드. 생성형 AI 다큐멘트. 시를 줬다. 뭘 만들었다. 오피스를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다큐멘트입니다, 다큐멘트. 동영상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다큐멘트 시대에서 앱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앱의 시대로. 다큐멘트는 원웨이잖아요, 원웨이. 여러분 오피스 만들면은 만든 대로 쓰기 하지 내가 오피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앱이 돼야만이 진정한 이제 그 통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챗GPT 기술로는 생성형 AI 다큐멘트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 앱이 돼야 되겠다
하고 지금 AI 통합을 해야 되는데, AI가 모든 분들이 AI를 딥러닝, 챗GPT 듣다 보니까 그게 전부 AI를 다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AI는 그렇지는 않고요. AI는 룰 베이스 AI 있고요. 제가 유학 갈 때 그때는 룰 베이스 AI 있어요. 프롤로그라고 룰 베이스 AI도 있고 ML, 머신러닝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AI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은 딥러닝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한다 하는 것처럼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용 AI에는 철저하게 ML만 있으면 90%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ML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또 다른 AI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룰 베이스 AI, 저는 수라라고 부르는데요. 슈퍼 룰 베이스 AI, 또 이렇게 부르는데 ML, DL 이렇게 세 개를 잘 통합해서 챗GPT 같은 딥러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도는 게 아니라 같이 AI가 세 개가 같이 돌아야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의 법칙,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을, 그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AI 확률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야 이거 챗GPT를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아마 여러분부터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AI 가지고 정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통합을 한 건데요. 그 지식하고 AI를, 지식이 여러분들 어느 누구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는 누구다, 그런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학습을 시켜요. 분명히 사실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걸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로 얘기할 내용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확률로 얘기해야 되지만은 과거의 지식을 얘기하는데 왜 확률로 하냐? 그걸 왜 학습을 시키냐? 그거를 저희들은 날리지 룰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KRP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DB입니다, DB. 그래서 그런 것들을 KRP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팩트, 즉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반드시 그대로 자연어를 그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 자연어는 아무것도 없는 꽝통이기 때문에 자연어를 가지고는 DB는 절대 자연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를 다시 DB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반정형으로 바꾸는데요. 그게 이제 KRP인데, 그런 것을 기술을 개발하는데 무려 6, 7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식은 팩트는 학습시키지 마. 지식이라는 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걸 계속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식 늘으면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자연어 모델과 합쳐져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식하고 AI, ML 모델, DL 모델을 나눴고, 아까 룰베이스 말씀드렸고, 또 AI가 앱에서 모델이 된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 좋은 AI를 왜 따로 노냐? 그래서 이런 통합을 한 게 저희 스파르타입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AI 경영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앱이 되면은 그럼 뭐가 좋냐? 기존 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개선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앱으로 개발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당연히 IT 비용은 지금 금융권은 뭐 그 1조 단위의 IT 비용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한 20, 3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비용이. 그래서 그렇고,
당연히 성능 안정성, AI 자동화되고 또 보안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그게 오늘 저희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자신 있게 엔드투엔드라는 게 이제 수직적으로 버티컬하게 제일 밑에 하드웨어부터 저 앱까지 또 호리존탈하게 수평적으로 클라이언트부터 서버까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기술을 다 통합해 가지고 만든 저희들은 완벽한 IT 통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전체를 너무 큰 거를 40분에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 덜 이해가 되거나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5개 세션에서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은 저런 원리로 3D가 열리고 AI가 바뀌고 데이터가 통합되고 어떻게 노코드가 되고 어떻게 AI 경영이 되는구나. 앞으로 오늘은 B2B니까 AI 경영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키노트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세션에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